부모님은 나에게 너는 스스로 벌어서 대학 가라고 하시면서 언니에게는 수억 원을 아낌없이 퍼부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불공평을 폭로하고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겠노라.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언니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떠 있었다. 그녀는 보스턴부터 뉴욕까지 아이비리그 생활을 자랑하며 포스팅을 올리고 있었다. 드디어 하버드 졸업. 부모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라는 캡션 아래 수천 개의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서울대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다. 부모님은 언니는 특별하니까 라고 하시며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언니는 항상 빛나는 별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발레, 영어 학원 모든 게 언니 차지였다. 나는 그늘진 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자랐다. 민지야, 언니처럼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해. 어머니의 그 말은 나를 짓누르는 쇠사슬이었다. 이제 21살, 나는 그 쇠사슬을 끊기로 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어머니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왜 언니한테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언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잖아. 너도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에서 컴퓨터를 켰다. 언니의 하버드 생활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스캔했다.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 언니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 그리고 내 대학 등록금 청구서. 이 모든 걸 모아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계획이었다. 부모의 편애가 자식을 어떻게 망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 정의일까? 어쨌든 나는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게시물이 올라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부모가 어딨어? 언니도 공범이네. 내 손이 떨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셨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얘야,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지야,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빠, 왜 언니만 지원하셨어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는 약했어. 너처럼 강하지 않았어.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럼 나는 강하니까 버려도 돼요?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르바이트를 늘려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민지야. 나도 몰랐어. 거짓말 같았다. 그녀는 항상 알았을 텐데. 시간이 흘렀다. 게시물은 점점 퍼졌다. 언니의 소셜미디어가 공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돌아오기로 했다. 집으로 올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만날 준비를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원룸 생활은 힘들었다.
새벽에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 과외를 뛰고 밤늦게 공부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런데 언니가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민지야, 오래 기다렸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왜 왔어? 하버드 포기할 거야? 차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네온 사인이 스치고 지나갔다. 부모님 때문에 왔어. 그리고 너 때문에 그녀가 말했다. 내가 내 목까지 받았다는 거 미안해. 나는 코웃음 쳤다. 미안하다고? 그 돈으로 내 인생 즐겼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 기대가 너무 컸어. 집에 도착했다.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야, 그 게시물 지워라. 가족 망신이야. 아버지가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진실이니까.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언니는 어렸을 때 병이 있었어. 그래서 더 신경 썼어. 너는 건강하잖아.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의 병. 처음 듣는 소리였다. 언니가 고백했다. 초등학교 때 백혈병이었어. 완치됐지만 부모님은 항상 걱정하셨어. 그래서 나한테 더 주신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부담 주기 싫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이해가 뒤섞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평했다. 그럼 나한테 왜 등록금 안 주셨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내 등록금 줄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요. 스스로 할게. 그날 밤 언니와 나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하버드 생활, 나의 고통.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했다. 민지야, 내가 부러웠어. 너처럼 독립적이지 못해서.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다음 날 게시물이 더 퍼졌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해주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이게 기회일까? 복수의 절정. 하지만 언니가 말렸다. 민지야,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나는 고민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시간이 지나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여전했다. 언니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했다. 하버드 포기 안 할게. 하지만 내 곁에 있을게.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사업이 위기였다. 언니의 등록금 때문에 빚이 쌓인 거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 자매 걱정시키기 싫었어.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불공평 뒤에 숨겨진 희생.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나는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대의 캠퍼스는 활기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가족의 빚을 생각했다. 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같이 저녁 먹을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다. 부모님 사업 도울 방법 없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내가 왜? 대화 중 그녀가 고백했다. 사실
하버드에서 돌아온 진짜 이유는? 나 임신했어.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뭐? 누구애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하버드에서 만난 남자. 하지만 헤어졌어. 드라마 같은 상황. 가족의 또 다른 비밀. 부모님 아세요? 아니. 말 못해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처음으로. 언니, 같이 해결하자. 우리는 병원을 찾고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께 말할 용기를 내기 위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어린 시절의 질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한편 게시물의 여파가 계속됐다. 온라인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너처럼 강한 여자 되고 싶어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가족을 배신한 년 마음이 아팠다. 언니가 말했다. 민지야, 그만두자. 이제 우리 둘이서. 부모님께 고백하는 날이 왔다. 거실에서 언니가 말했다. 엄마, 아빠. 임신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울며 안아줬다. 우리 딸, 왜 혼자 알았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끼어들었다. 함께 해요. 제가 도울게. 그날부터 가족이 변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나는 아이디어를 냈다. 온라인 마케팅. 언니의 소셜미디어 경험을 활용해. 우리는 팀이 됐다. 빚을 갚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니의 임신은 점점 부담이 됐다.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태아가 위험해요. 휴식이 필요해. 던니는 울었다. 민지야, 미안해. 또 내 부담이 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는 자매야. 함께 할게. 시간이 흘렀다. 언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나는 곁에서 지켰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조카, 예쁜 여자아이. 병실에서 언니가 웃었다. 민지야, 고마워.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우리 손녀야 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빚은 여전했고 언니는 싱글맘이 됐다. 나는 대학과 아르바이트, 가족 도우미를 병행했다. 어느 날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미국에서 온 그는 다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대치. 너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소리쳤다. 그는 웃었다. 법적으로 내 권리야.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부모님의 편애, 언니의 비밀, 내 게시물.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문제네요. 결국 공동 양육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 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 덕분에 강해졌어. 대학에서 나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하나가 내 이야기를 듣고 책 써봐라고 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시작했다. 불공평한 유산지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연재했다. 반응이 뜨거웠다. 출판 제의가 왔다. 출판 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나는 가족 빚을 갚았다. 부모님은 놀라셨다. 민지야, 나는 웃었다. 이게 제 복수예요. 성공으로. 언니와 나는 가까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새 직장을 찾았다. 하버드 덕분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병. 병원비가 필요했다. 나는 책 인쇄를 썼다. 아빠, 이제 쉬세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어.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편애의 이유. 어머니가 말했다. 언니 병 때문에 너를 소홀히 했어. 용서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해요. 시간이 흘러 나는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다. 우리 민지, 최고야. 언니가 아이를 안고 왔다. 이모 졸업 축하해. 가족 사진을 찍었다. 처음으로 행복한 사진. 책이 드라마로 제작됐다. 제목은 자매의 그림자. 나는 원작자로 참여했다. 촬영장에서 내 이야기를 보는 게 이상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내 분노, 언니의 고통. 드라마 방영 후 사회적 이슈가 됐다. 가족 내 편에 제대한 토론. 나는 인터뷰를 했다. 현실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공감했다. 언니는 새 사랑을 만났다. 착한 한국 남자. 그들은 결혼했다. 나는 들러리를 섰다. 언니, 행복해. 네, 민지야. 내 덕분에. 부모님은 은퇴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민지야, 고마워.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편애의 뿌리. 심리학자를 만났다.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어요. 상담을 받았다. 치유의 과정. 이제 나는 작가다. 새 책을 쓰고 있다. 치유된 유산.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언니가 도왔다. 함께 쓰자. 드라마가 끝났다.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떴다. 시청률이 높았다. 사람들은 감동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현실이었다. 가족의 재탄생. 언니의 결혼식 후 우리는 집에서 파티를 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녔다. 부모님은 행복해 보이셨다. 민지야, 내가 우리를 구했어.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과거의 어둠이 사라진 듯 했다. 이게 제 결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새 책이 출간됐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했다. 팬들이 왔다.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편애의 상처가 이제는 강한 유대가 됐다. 사랑해요. 모두. 내가 말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불공평에서 시작해 치유로 끝난. 삶은 드라마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